그러니까 너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너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있었었어. 아 많이 있었죠. 나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처음부터. 나도 성격 이상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도 몰랐어. 엽기적인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2023년에 그걸 열었을 때 진짜요? 제일 많이 본 영화 5위 안에 들었어. 진짜? 너 그거 몰랐지? 나 연락이 없어. 너한테 할 건 없지. 0723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땐 나는 한 문구야.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밑은 아니야. 아무튼. 이거는 말도 안 돼. 생각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요정시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났습니다. 네, 신났고 저 얼굴도 약간 뽀사시해졌죠. 요즘 시간이 나오니까 자꾸 뭘 먹더라고요. 오늘 요정식탁은 제가 차태현 씨 모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차태현 하면 그래 늘 우리 공기 속에 함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능에서 또 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늘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네 형 아닐까? 같이 예능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한데 술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제작진이랑 라고 했는데 형 일단 그죠 수찬이 그죠 수능. 그래서 너무 저는 요즘 너무 오랜만에 수능이란 말을 제 주위에서 듣게 됐는데 마침 수능도 끝났고 수찬이 이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좀 알아보고요. 오늘 또 마침 광고가 들어왔네요. 미니 김치 냉장고 미닉스 더 쉬프트. 너무 재밌는 게 미닉스 저번에 왜 음식물 처리기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두 번째 연예인 광고입니다. 제가 이걸 받고 너무 흥분했던 이렇게 영상을 보시겠지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건 정말 요물이에요. 김치냉장고를 쓰면서 가장 아예 엄두를 못 냈던 게 그 크기, 그다음 어디다 놓을 거야.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게 이 테이블 밑에 딱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서 좁은 틈새나 아니면 팬트리에 넣어놔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좋고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디자인을 잘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유광이어도 이건 예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잘하냐? 그게 아니라 김치도 얼마 전에 김치를 넣어뒀거든요. 넣어뒀는데 그냥 냉장고에서 먹는 거랑 달라. 온도 때문인 것 같아. 정말 아삭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받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게 보통 또 이 김장 때가 되면 집에서 만든 김장김치를 좀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 진짜 맛있는. 근데 그거가 오면 문제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둘 데가 없어서 저기다 놓으면 익어갈 때쯤 저 냉장고는 난리가 나는.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딴 거보다 막 냄새가 섞이는 거. 야채 배고 어디에 배고. 저는 혼자 살지만 가끔 그렇게 대용량의 무엇들이 올 때 너무 불편했는데 내가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김치들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만족도 100%. 그리고 이게 보통 김치 냉장고들이 간접 냉각을 한다고 하는데 얘네는 직접 냉각을 해서 장독대를 묻는 방식과 같다고 해요. 프리미엄 김치 냉장고에 쓰는 수납팬을 써서 정원성이 좋아진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아 우리 집에? 와인이 많잖아? 이거 요리용 와인으로 정말 딱 좋은 소비뇽 블랑, 그 다음에 맥주, 술장고. 너무 시원해. 정말 행복해. 이 술도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공간 차지를 하잖아요. 부피 차지하고 냉장고에서 공간 차지했던 것들을 다 그러니까 조그만 미니 냉장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신혼 부부들한테 지금 인기가 굉장해서 완판이래요. 그러니까 방송만 하고 행사만 하면 완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고 특가 링크가 저희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보다 싼 데가 있으면 거기서 사시는 걸로. 자, 저는 오늘 음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야, 이거 뭐야? 옷 좀 차려입고 오려니까.
태연아. 반갑게 들어와. 이게 날개를 달고 있구나, 형. 나 CG인 줄 알았네. 너 되게 당황해한다. 형 CG인 줄 알았어. 진짜 날개를 달고 있었네. 들어와.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야. 와. 이거 저기 몇 번 봤어요. 그래? 다 보진 않고. 왜 다 안 봤어? 요런. 왜 다 안 봤어? 어? 왜 다 안 봤어? 다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짤로 보는 게 재밌다. 뭐 또 가져왔어? 형 이거. 야, 이거 무라카미네. 이게 어. 어저께 와이프랑 어. 교회 갔다가 이제 오면서 여기 온다고 어. 뭘 사러 갈까 하다가 형 프랑스 뭐 좀 와인을 내가 사야 되나 했더니 와이프가 이걸 보니까 샴페인을 드신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걸 와이프가 보더니 이게 좋은 거라고. 무라카미 뭐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하루키 선생님이랑 뭐 이거 콜라보를 하셨나 그래가지고. 하루키 선생님. 너 지금 하루키도 모르고 무라카미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밤에 알았네. 그림은 본 것 같다. 여기서 샴페인 하나만 끝내줘. 열어. 아무튼 거기 그랬어. 금색. 그런 거야. 금색. 이거야? 어. 뭐 술도 안 먹는데. 왜 안 마셔 너? 원래 안 마셨니? 아니 원래는 안 먹고 안 먹은 좀 됐어. 안 먹은 지 꽤 됐어? 한 2년 됐어. 그래? 어느 순간에 완전 흥미를 잃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무알콜 맥주를 들고 다니거든. 술자리 가면. 딱 이거 한 6개 들어가는 내 통이 있어. 오늘도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거기 그렇게 때려 마시는 데 아니라고. 이거 바닥만 놓고 있어도 된다고. 맞아.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안 들고 와도 난 된다고. 술을 그랬는데. 강요하진 않아. 내가 그래. 마시면 되지. 근데 네가 그랬잖아. 내가 밥 먹자 그랬더니 수찬이 끝나고 맞아. 물어보면 안 되나? 순옥? 아니야. 아니 수찬이가 이제는 그의 이름을 이게 당당히 부를 수가 있지. 끝났으니까. 그래?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워터찬이라고 부르고 막 이랬잖아. 이게 근데 이 시험의 이 결과를 떠나서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물론 뭐 잘 본 것 같진 않아.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가? 사람이 말도 많이 하고 완전히 완전히 바뀌었어. 표정도 바뀌고. 당황스러워. 지금 막 우리 집 그 딸 2명이 다 놀랬어. 오빠가 막 말을 해. 엄마, 오빠가 말을 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야, 그의 이런 이름을 일이 부를 수 있구나. 있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20살 되면 바뀐다고 무조건 그러더니 20 당일날 바뀌더라고. 아주 좋은. 원래 밝은 애였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네가 너무 조심하고 그랬던 게 오히려 더 힘든 게 아니었어? 우리가 그 조심하고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압박감을 줬네. 내가 수찬이의 웃음을 6년 만에 처음 봤다. 기쁜 날이네. 웃음을 내가 6년 만에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했다니까. 진짜. 얘가 진짜 어느 정도 조심하는지는 나 봤거든. 너도 일찍 들어가고. 아니 걔 때문에 일찍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방송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심기에 건드릴까봐.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쉽게 이 이름을 얘기 안 하는 버릇 하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를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 그는 잘 있냐. 너무 이해를 하나 봐요. 그리고 자꾸 방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리고 다들 이렇게 차렷차렷. 다 막 우리 그 2호 3호가 막 특히 3호가 막 아빠, 오빠가 자꾸 나와. 자기도 막 어떻게 될지 몰라.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얘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일찍 들어가고 거의 매일 집에 있는 것 같아. 모든 모니터를 다 해. 그거 들어가는 건 술 안 먹으면서 그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 있는 거야? 할 일이 없어. 일과가 오후 3시면 끝나.
그나마 야구 있을 때는 6시 반에 야구라도 보는데 야구도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 그 내가 우리들의 발라드 할 때 자꾸 울잖아. 근데 얘가 형 그 정도면 갱년기 아니야? 보내서 발라드뿐만 아니라 어. 제가 나오는 거 이렇게 뭐 가끔 이제 모니터를 할 때 보면서 이렇게 보내지. 우리 그 제작진들이나 이게 아이 어때 그러고 우리 그 멤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모든 걸 다 보고 김 부장도 모니터 내가 음악이 너무 안 들리지 그랬. 잘 들려. 자꾸 내가 음악 너무 좋다 이러면 음악이 안 들린대. 그래서 아니 소리를 켜.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잘 들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캐비어. 아 그래? 직접 만든 거 내가. 아니 그냥 손으로 집어 먹어. 그 캐비어 떨어지지 않게 파서 먹어. 내가 형 이 음식의 정보는 아나? 몰라. 내가 음식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해도 짜증나. 딱 그거야. 우리 마누라가 음식을 너무 잘하는데 나 먹이면 아무 정말 보람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 내가 맛없다 그런 건 진짜 못 먹는 거야. 진짜 못 먹는 거야. 캐비어 맛 나네. 야 숫자는 막 고생했구나. 그냥 야 이게 단데. 그 리액션 하나가 단데 예능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못해? 내가 그 예능에서도 음식은 못해. 음식 못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그 1박 2일 할 때도 거기는 자꾸 그게 있잖아. 음식을 안 주고 막 그러잖아. 난 난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겠어.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어.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지? 막 이런 와, 거를. 대박이다.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매운 거 못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벌칙으로 매운 게 온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내가 비를 쓰고 하고. 매운 거는 못 먹어. 야, 그럼 맛있는 거에 대한 게 잘 없어? 없어. 옛날에 우리 알프랑 제가 이게 뭐 먹는 거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서 옛날부터 우리 알프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어디 식당 가면 나한테 메뉴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3개 시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3개 시킨단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완전해. 안 먹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요번에 얼마 전에 시경이가 백고동에 나온 거예요. 시경이 프로에 백고동이 나왔겠지. 물론 시경이 프로에 백고동이 나온 거지만 백고동 입장에서는 백고동에 시경이가 나온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거든. 왜냐면 우리 마누라가 보더니 저기 안 돼! 이렇게. 진짜 우리 와이프가 2번 소리 지르는 게 안 돼! 그거랑 집 앞에 저거 있는데 프렌즈 김밥? 아니야 집 앞에 신사 아야 나 잠깐만 물어볼게. 금방이면 돼. 잠깐만 물어볼게. 자기야 우리 집 앞에 시경이가 나와가지고 싫어했던 그 집이 뭐지? 오케이 끊어. 신미식당. 엄청 맛집도 엄청 좋아하고 와이프는. 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지금 저 빵으로 배만 채우는 거잖아. 야, 이걸 내가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여 스크램블 에그를 한 건데. 알지. 이거 나중에 이것도 그 레시피가 나와? 나와.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 이거 네가 한번 해줘 봐봐, 와이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야, 너 진짜. 야, 뭔 말을 하냐? 야, 뭐 있었어? 너 네 맥주 여기다 넣어놓고 먹어. 안 가져왔어. 왜? 여기 뭐 많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너 못 찾아. 뭐 물 이런 거 없어? 있어. 난 저기서 못 찾나? 저건 어때? 뭐? 대표 생활은 어때? 대표 생활이야? 대표. 너 지금 대표잖아. 우리? 거기 이제 별거 없어요. 이게 물컵이야? 거기 이제 별거 없는 게 어차피 뭐야? 배우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성이랑 나랑 진기주라는 친구랑 임주환이라는 친구 넷이 있는데 딱 매니저 4명에 딱 우리 배우 4명에서 우리 더 키울 생각도 없고 지금은 거기 다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서 우리가 벌어서 애들 월급 주고 뭐 이런 느낌? 약간 안테나 시작이 똑같은 거였었어. 비슷하잖아. 약간 안테나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은 형네들끼리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해서 우리 사무실이 그런 없었어. 그런 느낌. 그걸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였어? 그런 거예요. 뭐 갑자기는 아니고 인성이랑 한 4, 5년 전에 우리끼리 막 술 한잔 먹고 막 이럴 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회사에 이제 계약 끝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한 거의 50대에서 뭐 매니저가 막 큰 회사가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왜냐면 가수가 아니니까. 아니 가수도 그래. 배우들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이게 뭐 딱히 그냥 그 정도 나이 되면 누가 뭘 일을 잡아오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신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도 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뭐 갈 데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뭐 해서 너도 그냥 매니저 하나만 데리고 오고 나도 하나 데리고 와서 출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하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뭐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마침 이제 인성이가 계약 끝나고 그러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참. 문제가 전화가 여기저기 많이 와요. 받으면 3분의 2 이상이 인성이 스케줄을 물어봐. 인성이 스케줄과 인성이의 마음과 인성이의 상태.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인성이 화가 날 법도 한데 안 나지 뭐.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거절을 해줘야. 그의 마음은 또 네가 잘 알고. 내가 거절하러 댕겨. 그래서 내가 인성이한테 가끔 만나면 인성아, 난 또 오늘 너 저기 거절하느라고 누구 만나고 왔어 했더니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야 되는 위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는 거절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이제 괜히 또 그분이랑 또 내가 만나서 괜히 뭐 그분은 나를 생각하지 않지만 괜히 또 만나서 또 인사 한번 한 거지 뭐. 내가 옛날에 누구 이렇게 만나서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그냥 만나서. 야 대박. 그러니까 너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너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있었었어. 아유, 많이 있었죠. 나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쟤는 변하지 않는 애라고. 왜요? 했더니 쟤는 처음부터 싸가지고 지금부터 싸가지 없다 그러지. 많이 좋아진 거죠. 저는 많이 사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나도 성격 이상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도 몰랐어. 난 너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몰라. 우발라 하면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얘 정말 다이렉트로 던져. 근데 그러니까 직구를 날리는데 그게 누굴 기분 나쁘게 하는 직구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게 편해. 근데 그런 얘기 할 때 어릴 때는 그냥 했어. 그냥 더 직설적으로 얘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뭐 누가 뭐 얘기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랬는데 확실히 나이 먹으면서 조심스러워. 그래 애들이니까. 우발라에서는 네가 확 조심하는 게 애들이니까. 조심스러워. 우리가 근데 그거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애들을 뭔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요 팽이버섯이랑 요 깻잎 같은 거 뭐가 또 많네. 한번 잘라. 내가 잘라줄까? 보자. 아니에요. 됐어요. 내가 해볼게. 팽이버섯이랑 그 옆에 깻잎 같은 거 오케이. 시소. 그냥 알아서 만든 거예요? 느낌도 요거. 한번 먹어봐봐 어때? 이거 무슨 이거 중간에 이거 뭐지? 내가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 시소. 이 맛 시소가 뭐야? 이거? 일본 깻잎. 이 맛이 확 들어오는구나. 어때? 이게 맛있지? 내가 이걸 어디서 먹었지? 이 시소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있어? 그 일본에 가면 먹어? 아닌데? 일본에서도 먹고 요즘 많이 먹지. 세네. 그러니까 맛있어 없어?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수찬 엄마. 아이고 내가 수찬 엄마를 만나야 되겠네. 맛있어. 시소구나 이게. 내가 보니까 너 KBS 슈퍼 탤런트 1기. 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거기서 네가 50번 번호 끝. 그때도 형 대박. 형 그때 그 95년도에 방송국에서 탤런트를 뽑을 때잖아. 맞아. 네, 공채 근데 뭐 이런 걸로 이름으로. 우리가 17기인데 기수로 따지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KBS에서 생방으로 이제 미스 코리아처럼 뽑는다고
쇼처럼 뻗겠다 이거야. 15일 동안 합숙하고 15일 내내 시험을 본 거야. 그걸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어?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우리 형 군대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 친형! 우리 형이 나 그때 대학교 서울예대 붙고 바로였는데 태현이 저 괜히 한번 그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왜 그랬대, 형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냥 경험 삼아 해보라는 거였겠지. 내가 이제 서울예대 이제 붙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야, 근데 내가 그 연극영화과를 3개를 다 떨어졌어요. 전기 3개를. 그리고 서울예대 4번째 붙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자동으로 나올 때지 내가. 그 한 2달 사이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오디션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근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 학기 뭐 며칠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걸 은상까지 갔어. 왜? 아이 거기 형 그 아까 50번 번호꾼 형. 아니 앞에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야. 자 1번 누구고 이렇게 해서 PD님이 야 이거 좀 너무 미스코리아 그처럼 맨날 뭐 정형화된 이런 멘트 하지 말고 이제 개성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막 다 그렇게 준비했다? 그 리허설도 다 그렇게 개성 있게 했어 나름대로 다. 와 생방 들어가는데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1번 누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 뭐야? 아, 너무 너무. 뭐야 나 50번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형 누나들이 왜 저래? 뭐야? 너무 긴장해. 생방송은 진짜 다르니까. 그럼 다 변한 거야 사람들이. 뭐야? 그때 배신감을 살짝 느끼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50번, 생방에 50번 딱 50번 번호 끝! 이러고 들어갔어. 근데 내 이름도 얘기하면서 이름도 얘기 안 했어. 그때부터 문자 투표가 순위가 막 바바바바바 올라오는데 쟤 뭐야 된 거지. 생방에 막 문자가 막 다다다다다 순위가 막 올라가는 거야. 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야, 진짜 진짜 또라이야. 그게 먹힌 거죠. 이게 진짜 티가 안 나잖아. 얘가 또라이란 게. 야, 그게 더 신기해, 나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밉지가 않아. 얘 정말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때. 그래? 너 너무 잔인해. 근데 내가 얘를 보면 그런 말을 해도 밉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얘도, 딴 의도가 있어서 아니면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쌓아온 거야. 여태까지 네가 50번 끝에서부터 쌓아온 거야. 그럴 수 있어. 악의는 없었어. 그러니까 악의는 없었지. 거기 봐. 그러다가 얘가 맨 처음 얘 데뷔가 뭔지 알아? 젊은이들의 양지. 젊은이 양지에 전도연 누나 따라다니는 거였어. 그거 몇 컷 안 나왔잖아. 그거 원래는 한 더 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잘 따라다녔나 봐.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 이게 이제 그 젊은이 양지는 그 주인공분들이 이제 고등학생 시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도윤이 누나를 따라다닐 때 나는 이제 얼굴이 동안이니까 그때 물론 대학생이지만 그 모습이 되게 신선했나 봐. 근데 작가님이 그때는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대본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바로바로 쪽대본이니까. 이제 반응이 좋으면 늘어나잖아. 원래 한두 번밖에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계속 늘어나가지고 한 10번인가 나온 거야. 아, 그래? 그게 두세 번 하고 잘린 게 아니라 10번 정도가 늘어났어. 근데 내가 왜 더 못 갔냐면 그런 드라마 옛날부터 그런 그 드라마가 청춘물.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장해. 그분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한 막 40살 뭐 이럴 때까지 성장기를 다룬단 말이야. 나는 얼굴이 동안이어서 더 못 가. 그래서 결국 거기서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서울까지 못 갔어. 20 뭐 중반의 얼굴이 내가 안 돼. 안 돼. 예, 안 되잖아. 너무 어려 보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 또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또 똑같은 거야. 배용준 형이랑 친구로 나왔다고. 고등학교 때 깡패 이게 무리로. 근데 또 그때도 고등학생 역할은 어울려. 근데 성장이야. 또 성장이 안 돼. 그래서 겨우겨우 그때는 20살 언저리까지 갔는데 또 서울 못 갔어. 더 이상은 갈수 못 없어. 가. 그게 왜 얼굴이 너무 안 돼. 너무 애니까 꼬맹이. 야, 근데 너무 웃기다. 그게 쪽대본이니까 그걸 바로 자를 수 있구나. 그렇지. 원래 그러고
자른 게 아니고 난 다 계속 늘어났죠. 원래 늘어났지만 그렇게- 더 이상은 얼굴에 없지 필요 없지. 거기 뭐 그냥 바로 뭐 인기 조금 뭐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죽으니까 바로 사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바로 뭐 어디 뭐 외국 가고 이러니까 유학 가거나. 그 시절에 뭐 죽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야,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맞아요. 조연에서 시작했어. 그게 그러면 한 99년까지 간 거야? 그게 해바라기가 언제야? 해바라기가 98년 뭐 이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지. 그게 이제 대박 났죠. 나랑 그 정은이 누나가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회에 뭐 한 2씬, 3씬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감독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연기하고 이러는 게 재밌다고 그거 하루에 다 몰아도 되는데 그거를 다 찢어서 매일 첫 씬으로 쟤네들을 봐야 재밌다고 한 번을 묵혀놔도 괜찮은데. 되는데 다 찢어서 하루에 너희들 한 번씩 보겠다고. 야, 근데 정말 성공했잖아. 그리고 니네 커플이 완전 떴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CF 찍고 뭐 난리 났죠. 가장 핫한 커플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정은 씨도 신인이었지만 그 다음에 주연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맞아. 약간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그럼 그 이후로 다 그 다음부터가 주연인 거죠. 그 다음 뭐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 해바라기 주연. 그 다음에 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속으로라는 드라마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연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장혁, 김하늘, 김현주 저 이렇게 4명이 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다 그때 신인이었는데 이 기존에 섭외를 했던 그 배우분들이 다 뭐 안 한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가 연말이었어. 뭐 그때 아무튼 그분들의 말로는 그래. 그냥 우리 한번 신인으로 한번 뭐 연말이니까 그냥 뭐 망하는 셈 치고 신인으로 한번 다 가봅시다. 뭐 그랬대. 4명이 다 신인이에요 그때. 그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넌 고생을 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 그냥 고생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차게 올라갔어요. 옛날에 뭐 남일 뭐 이런 거였다가 뭐 학생을 했다가 이제 서서히 드라마에 이제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이 스크롤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뭐 앞에 이름 나오고 막 이런 진짜 뭐 고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은 없었어? 조금씩 컸으니까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 왜냐면- 어렸으니까 또. 왜냐면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살이죠. 지금은 이제 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데뷔하지만 그때 20살은 되게 어린 맞아. 거야. 내가 20살인데 10년을 망해도 3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 야, 왜냐면 연기자든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 무슨 뭐 헐리우드를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꿈도 안 꿨지. 그냥 주연해서 그냥 그 나중에 야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지 무슨 헐리우드야. 근데 자꾸 중간에 막 헐리우드 가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막 갑자기 막 저기 뭐 근데 우리 또 언감생심. 생각도 안 했지. 갑자기 막 헐리우드 가고 막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여기서부터가 내 삶은 이제 좀 잔잔하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뭐야 계속 또 뛰어야 되잖아. 이거 거의 힘들어 죽겠어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그렇지. 마이클 잭슨이나 월드 투어 하지. 와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이럴 일이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막 같이 옆에 있던 형들이나 막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가니까 아이 그러면 나는 갈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뭘 해야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나 말이야. 별 생각을 안 했던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였지.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진짜 얇게 그냥 쌓아왔어. 야, 그러고 나서 그러고가 이제 엽기적인 그녀가 이제 엽기적인 그녀는 2023년 넷플릭스에서 열자마자 난리가 났어.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2023년에 그걸 열었을 때 진짜요? 제일 많이 본 영화 5위 안에 들어. 진짜? 너 그거 몰랐지? 왜 연락이 없어? 넷플릭스 너한테 할 건 없지. 넷플릭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나도 야. 넷플릭스 하고 싶다. 넷플릭스를 무빙을 했었지. 네, 무빙.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 엽기적인 그녀가 그렇게 그 인기 있을 정도로 너한테 정말 와, 그걸 어떻게 만났을까 싶은. 근데 사실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만난 거지 뭐. 그치, 그냥 이렇게 형 모든 나는 일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7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땐 나는 한 운9야.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밑은 아니야. 아무튼.
이거는 말도 안 돼. 생각해보면 그냥 엽기적인 그녀도 마침 이제 제가 그 전에 전지현 씨랑 같은 뭐 해피투게더라는 드라마를 조연으로 한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딱 그 작품이 들어왔다라는 게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행운이었죠. 근데 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 옛날 맞아요. 감독님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곽재용 맞아, 감독님이라고 곽재용. 비 오는 날에 맞아, 수차를 맞아. 했던 감독님이야. 근데 엽기적인 그녀 시나리오를 내가 봤을 때요, 너무 재밌는 거야. 물론 그 책도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원작이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와 대박이다. 감독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만났어요. 근데 감독님이 없어. 감독님 같은 사람은 없어. 근데 나이 들어 너무 나이가 들은 약간, 근데 진짜로 느낌이 너무 놀랐어. 왜냐면 너무 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는 감독님은 아니 시나리오가 너무 뭐랄까 요즘 시나리오 같고 막 너무 막 색달라고 맞아, 맞아, 그랬어가지고 어떤 분이 앉아 계시면 이분은 누구야? 감독님이래. 그래서 에? 뭐 하셨어요? 나중에 뭐 비 오는 날의 수차 벌써 10년 전, 맞아. 10년 만에 재기하시는 분이에요. 와, 근데 그때 내가 와 괜찮나? 왜냐면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멜로추가 그 전에 나오던 멜로랑 너무 다른 성격의 멜로였어요. 와, 근데 야 이렇게 옛날에 하셨던 분이 이런 이걸 감각적인 막 이런 거가 되나? 막 그런 걱정을 막 그때는 난 또 막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니까 막 계속 몇 번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누가 같이 쓴 거 아니고? 대박이지. 누가 같이 쓴 거 아니고? 진짜 감독님이 쓰셨어? 다이거 썼대. 그러면 대박이네. 그러면 되지. 그러면 왜냐면 영화는 감독의 맞아. 예술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쓴 거는 그분이 제일 잘할 수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완전히 뭐 그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믿고 했죠. 근데 찍을 때도 너무 재밌게 재밌었어?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지현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지현 씨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현이가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대박 터진다. 왜냐면 우리는 지현이의 성격을 알고 이렇게 하는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현이가 자기대로 원래대로만 해주면 이거는 뭐 100%라고 막 그때 우리끼리는 얘기했었거든요. 견우의 너는? 견우? 응. 견우는 사실 누가 해도 상관없는 역할이야. 견우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해도 그냥 뭐 어느 정도는 해. 그러니까 이 그녀가 90% 이상이 중요한 거지. 견우는 옆에서 잘 받쳐주면 이제 이게 확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뭘 내 생각이 그랬어. 이제 근데 마침 이제 견우로서 이제 제가 그게 잘 맞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20%의 성공을 한 거지. 완전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전지현도 완전 놀랍지만, 그러니까 너에 대한 발견도 굉장했었어. 인기가 이후에. 어느 정도였니 너 그때? 아유 그때는 뭐 형 그때는요. 그러니까 자랑 좀 해봐. 이게 해봐. 겸손 떨지 말고 해봐봐. 자랑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 이게 어.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의 인기와 이런 거는 아무 궁금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나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 욕심을 막 안 부릴 수 있는 거는 같아. 왜냐면 모르니까 막 거기를 막 향해서 막 가잖아. 근데 어차피 그걸 아니까 뭐 왜 헐리우드 가고 해외는 잘 몰라도 해외는 그래도 였기 때문에 저기 아시아 거는 다 갔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부러울 것도 별로 없어. 그걸로 이미 다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근데 길진 않았지. 한 얼마가 아니? 내가 한 2000년도부터 내가 한 2003년, 4년, 그러니까 한 야. 4년을 바짝 정말, 이야, 막 뭐, 어디 뭐, 팬사인회 옛날에 사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사인회 하면 막 경찰 나오고 막, 뭐 이런 것들 막, 뭐, 그때는 또 앨범도 2개를 냈잖아요. 그치. 그때 막 또 앨범도. 그때쯤이니까, 그때는 뭐, 그냥, 하면 뭐 다 되는 거였구나. 그때부터 뭐 이제 뭐 애가 이제 뭐 난리 났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도 뭐 나쁘지 않게 되고, 뭐 세 번째 영화 이제
그때부터 살짝 이제 미끄러지면서 세 번째가 뭐지? 세 번째 첫사랑 사수걸이 되는 사수걸이. 여가 있어. 근데 뭐 다 스코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이제 아무래도 엽기 때보다는 안 되지. 근데 그때는 이제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신인 감독님들하고 좀 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나는 하다 보니까 제기하시는 분들, 신인 감독님들. 나는 유명한 감독님들하고는 잘 못 해봤어. 저는 그때는 막 거의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면 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감독님들한테 감독님 무조건 100만 원 들어요. 기본으로 제가 나가면 100만 원 듭니다. 진짜 다 이불킥이다 정말. 그리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100도 안 들어가지고 망하고. 밥이야? 너 온다고 오늘 메뉴에 신경 쓴 거야. 그래요. 미안하네 이거. 잘 먹는 애 하나 누구 데리고 왔어야 돼. 야 겨우 지금까지 했는데 엽기 봤어. 엽기. 먹어봐. 형 그게 다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도 없는데. 야 이건 또 이름이 뭐야? 이거는 야 홋카이도식 크림 스튜. 홋카이도 한번 먹어봐. 나 간도 안 봤다. 크림 스튜. 뭐라고 먹는 거? 존맛탱이야. 어? 됐어. 너무 행복한데. 맛있다. 아이고 자꾸 이렇게. 맛있다. 맛있지? 이건 뭐 특이한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 좋다. 야 그래서 그 첫사랑 막 그러고 나서 약간 좀 안 들기 시작했어. 그때 약간 좀 왔어 뭐가? 첫사랑까지는 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잘 안 됐죠. 100만 원 들어요 했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근데 좀 안 돼서 이게 지금 나의 위치구나. 난 바로바로 알아요 나의 위치를. 깨달아 금방금방. 그래서 엽기적인 그녀 됐을 때도 그 생각했었어. 야, 내 평생에 엽기적인 그녀를 이기는 영화를 한 편이라도 내가 찍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약간 좀 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네. 왜냐면 또 첫 영화잖아요. 첫 영화가 그렇게 된다는 거에 이거보다 더 잘 될 거란 생각을 하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첫 영화야. 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슬슬 이제 내려오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 내려올 줄은 몰랐지. 예상은 했지만 그 내려오는데 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좀 가파르게 내려와서 약간 점점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오래 친구였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제 30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친구니까 그때만 해도 와이프가 이제 30이 넘어가면 그걸 또 되게 좀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오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한번 반등을 빡 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1년만 좀 내가 31에 이렇게 1년만 좀 있다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바로 헤어졌어. 그 얘기했다가 바로 퇴짜만 바로 그냥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야 아니다 이러면서 바로 다시 이제 상관없이 이제 결혼은 이제 원래대로 서로 이제 했어. 야 근데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영화가 다 잘 돼. 아무 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뭔가 이게 결혼 전에 왠지 결혼하면은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고 인기도 떨어질 것 같고 좋아해주던 많은 팬들도 없어질 뭔가 것 뭐가 같고. 다 하나 치우고 싶은데 근데 결혼하고 난 작품들이 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걸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이 그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일이 많으니까. 그 영화 뭐지? 보영이랑 같이 나왔던 거? 과속 스캔들. 보영이랑 찍고 나서 과속 스캔들이 네가 천회를 인사를 다녔다며. 극장 인사를. 너 의사 가운 입고 인사 다닌 거 보영이가 그 얘기를 했었어. 그랬구나. 그때 종합병원인가를 촬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무대 인사 가운 하고 입고 있으면 가운 입고 막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해주고 막 가시고 그랬어요. 그게 과속 스캔들이 너무 웃기는 영화예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이렇게 캐스팅이 안 됐었나 봐. 이게 시나리오를 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승범 씨, 유승범, 창정이 형, 저 이렇게는 돌고 돌아. 시나리오가 그때 돌고 돌아.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나이가 안 맞는 것들 있잖아.
나한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대본이 그 설정이 할아버지잖아. 근데 내가 그때 해봐야 뭐 32살 뭐 요때니까요. 그게 영 공감이 될까? 막 이제 그런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고 애가 생겼잖아. 애가 태어났을 때거든. 수찬이가 1살 때.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다 바뀐 거야.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가 끝나고 로맨틱 코미디에 눈이 하나도 그 시선이 안 갔어요. 왜냐면 그거만한 로맨틱 코미디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 이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는 멜로나 이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별로 이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왜 임신하면 못 먹는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음식들이 다 가려진다는 근데 것처럼. 그것도 배우마다 다른가 봐.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멜로를 주구장창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근데 나는 그게 들어오진 이게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족 스캔들을 딱 봤는데 이게 뭐 그냥 보다가 이렇게 이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는 너무 많이 있잖아. 그 클리셰 중에 하나죠. 네. 사실 너무 많이 있는 나 시나리오예요. 하나를 더 데리고 오는 걸 내가 또 이거 한 번도 못 본 설정이야. 하나를 더 데리고 오는 걸. 한 번 더 같이. 와, 이거 뭐지?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인데 이게 내가 이거 얼굴이 그때 같은 거지. 동안이고 이게 되나? 근데 내가 이제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 그러면 이게 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속 스캔들 너무 재밌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캐스팅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영이, 그다음에 그 아이 누구지? 석현이 너무 다들 귀여우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영화에 홀렸던 것 같아. 맞아. 그 영화는 찍기도 2달 반 만에 찍었어야 했었어요. 왜냐면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시나리오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은데 종합병원 2라는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 날짜가 있다. 그래서 요 사이가 2달 반밖에 안 남았어. 이 사이에 찍을 수 있으면 이걸 찍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종합병원 2라는 드라마를 우리 딴에는 메인으로 생각을 했지. 왜냐면 이게 또 오랜만에 하는 시즌 그렇지. 2 하는 제일 잘 된 드라마니까. 거였고 여태까지 네. 계속 또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그런 제안을 했더니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다 준비는 돼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건 누구한테 갔다 왔구나. 그래서 내가 쑥 물어봤어. 이거 누구한테 갔다 왔어? 그게 뭐 중요한가? 그래서 바로 그냥 세팅이 되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다다닥 찍고 드라마가 어느 정도 이게 나올 때쯤에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달인가 3달을 가까이 갔어. 개봉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기네가 이거는 계속 왜냐면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얘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떨어지나 할 때 꼭 그런 것들이 너무 대박이 있어. 그런 게 그거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 그다음에 가속 스캔들, 그리고 나선 무빙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복면다라도 뭐 물론 복면다로, 있었고 복면다로도 있었고 헬로 고스트라는 약간 그렇지. 반전 그건 이제 마지막 10분을 위한 영화 마지막 그게 다인 영화가 있어. 조마조마했던 영화거든요. 영화관에서 볼 때 제발 나가지 마라. 제발 나가지 마라. 나가지만 않으면 성공한다. 그런 영화거든요. 그 시나리오 봤을 때도 내가 그때 과속 스캔들 감독님이 그 영화를 한번 대본을 보라고 한 거야. 대본을 보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맨날 봤던 거고 귀신 들어갔다 나왔다 맞아. 계속 원맨쇼 하는 건데 그 또 봤으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하네 이 형. 방에서 울고 전화 많이 매니저한테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화가 중요한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영화가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영화를 다 이겼다라는 거가 엄청 되게 큰 이슈가 됐었죠. 그 영화가.
그런 것들이 이게 있어. 이렇게 뭐가 안 될 때쯤에 뭐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뭐 잔잔하게 뭐 흐르다가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거 갑자기 막 천만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그러니까 갑자기 신과 함께. 천만이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그냥 나는 운이 90이라고 90%라고 했지만 나는 좀 안 믿는 건 뭐냐면 이거 가만히 고민해 봤더니 얘 이제 뭐 사람들은 다 알지. 얘랑 같이 하면 그 배우들이 다 너무 세계적인 배우들이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다 떴어. 그냥 뭐 그분들이 그냥 근데 그 힘이 아무에게나 있지는 않잖아. 누군가의 거울이 돼준 것 같아. 그러니까 넌 너대로 있어도 돼. 그런 걸 내가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 넌 너대로 있어. 괜찮아. 너 되게 멋진 애야. 뭐 라고 그런- 하는 걸 얘 영화를 보거나 얘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게 많죠. 되게 대수롭지 않게 괜찮은데 그냥 너대로 해. 나머진 내가 해줄게가 너무 무섭게 있어.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연기를 할 때도 그게 있어요. 이게 대본 막 그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본이 막 너덜너덜하고 막. 제 대본은 네 줄만 탁 쳐있고 형광으로 깨끗해.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당연히 외우고 가. 촬영장 가면 그 사람의 연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를 다 해봐야 이 사람이 생각처럼 안 하면 이게 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같이 얘기했는데 그 작업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메소드 우리나라는 다 메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해. 그게 잘 안 돼. 네가 자꾸 튀어나오지. 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역할을 안 들어가고 그 역할을 내 걸로 가져와서 다 내화 시켜. 차태현화 시켜.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칠고 틈이 많아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연기할 때 그 안을 계속 그 안을 같이 채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 빈 공간에 이 사람을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키나라는 그걸 좀 생각이 신경을 들었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스타일이. 그러니까 공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능할 때도 거의 그렇고 맞아. 예능을 네가 시작한 시기가 되게 또 재밌어. 예능이요? 예능 뭐가 처음이야? 1박 2일인가? 나는 1박 2일이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영화도 이렇게 뭐 잘 되고 과속 스캔들도 막 잘 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때 과속 스캔들이 너무 잘 돼서 광고를 제가 그 보영이랑 석현이랑 셋이서 하이마트 광고를 찍었어. 나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이마트를 보고 알아. 이게 TV를 안 하니까 아무리 영화가 그렇게 1000만 가까이 돼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 물 예능을 뭐 많이도 좋아하기도 했고 나는 맨날 그 무한도전, 런닝맨 이런 그 패던 이런 것만 많이 나갔지 1박 2일은 내가 사실 보지도 않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게 별 크게 관심이 없는 프로였어. 근데 1박 2일에서 연락이 온 거지. 1박 2일 요번에 뭐 새 단장을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멤버들 하면서 1박 2일이 나한테 왜 오지?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에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거를 위해서 나는 게임을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거기 한번 가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뭔가 어울리는 내 모습이 되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나올지가. 그래서 한번 뭐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야 1박 2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그렇지. 호진이가 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눈치 빠르게 누구보다도 제작진이 원하는 그때 이야기와 그때의 분위기를 딱 실행해 준다는 거야.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고 예능인이 아니면 근데 그렇지. 얘가 너무 그걸 잘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믿을 구석인 거지. 계속 이걸 들지 않아도 요쯤에서 재미가 없다 싶으면 내가 다 보다가 이거 재미가 없다 싶으면 김준호랑 김종민을 붙여놓으면 돼. 그래서 뭔가 근데 그래서 김종민과 김준호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붙여놓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가 안 풀렸을 때는 준호 형 옷을 벗기면 돼. 준호 형 옷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벗기지? 막 약간 그런. 진짜 잘 벗었잖아. 그러니까 잘 벗겼어. 네가 그걸 벗겼던 거구나. 약간 그런 거를 엄청 많이 하지 막. 그거를 네가 금방 그렇게 적응해서 하는 것도 난 되게 웃겼어. 그때 근데 아까도 이걸 또 다시 돌아가면 그 슈퍼 탤런트 뽑혔을 때 그게 그거예요. 탤런트 기술을 뽑는 거지만 쇼 프로그램을 하는 거여서 그때 처음으로 쇼 PD 5분과 드라마 PD 5분이 심사위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는 쇼 프로 PD님들의 픽해서 나는 된 사람이에요. 내가 딱 봤을 때도. 그래서 그 이후에 탤런트가 됐는데 내 첫 작품이 그 드라마는 그 조금 이유고 슈퍼 선데이라고 옛날에 그 여인극장이라는 옛날에 그런 거 보면 뭐냐면 가수들이 막 와가지고 맞아. 막 연기하고 그런 게 호동이가 있었어. 연기하고 막 이런 그런 것처럼 것처럼. 옛날에 그런 게 어. 유명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고수로 나와서 이렇게 앞에 소개하고 중간에 뭐 나오고 마지막에 하고 근데 나무 위에서 막 이렇게 푹 찍어. 약간 거기서부터 네가 유연성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죠. 애초부터 생겼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경계가 없었어. 없었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드라마 연기 뭐 이게 전혀 없었었어. 그래 근데 그게 나는 원래 고3 때 내 꿈이 1번이 PD고 2번이 가수고 3번이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다 하지?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해서 주연을 하고 OST를 부르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어릴 때 야, 꿈이었어가지고. 예. 지금 다 하고 있네. 심지어 KBS 최고의 한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호진이랑 같이 공동 연출도 했어. 그때도 쪽대본이었거든. 그때 쪽대본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호진이가 자꾸 이제 편집실에 가 편집해야 된다고 나만 냅두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스텝 한 60여 명이 나만 쳐다봐. 그러면 땀이 막 식은 땀이지. 그러면 그때 그 대본을 써서 바로 방송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혼자 또 팍 콘티로 혼자 짜고 그러면 대박이다.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 힘들어도. 그러니까 결국 너는 지금 이 모든 세 가지 꿈을 다 했죠. 다 해봤었어. 이루고 오네.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 모든 보는 사람도 다 자연스럽잖아. 그거 거의 복 아니야? 그렇죠. 자연스럽다 못해 하는지도 모르.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연기는 안 하고 감독으로만 해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왜냐면 드라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찍는 거는 잘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 외에 뭐 누가 자꾸 대본 가지고 막 딥하게 들어오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써 있는 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고 싶은 거 있잖아. 뭔지는 알겠지만 솔직히 다 써 있는데. 야 지금 연기가 됐어. 나 이거 너무 연기가 돼. 근데 배우들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기 입에 붙어야 되니까. 자기 의견일 수 있고, 자기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는 해석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다 써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되지 해석이? 써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5대로 딴 데 보면서 써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옛날에 너 맨 처음에 시작하고 그럴 때는 진짜 왜 살벌한 현장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많죠. 제일 웃겼던 게 저는 이제 95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담배도 필 때야. 그 연기에 그 드라마예요. 담배도 다 나올 때거든요. 제가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뭐 건달 역할들 하고 담배를 막 필 때잖아. 담배를 피는 씬이 있어가지고 뭐 못 피는 건 아니야. 필 줄 모르는 건 아니야. 뭐 삼키고 다 해. 뭐 했어. 뭐 솔직히 기침도 안 했어. 뭐 다 했어요. 근데 안 어울린다고 뭐 안 된다고 뭐가 그게 뭐 아무튼 뭐라고 했어. 뭐 그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내가 안 피는 걸 아니까 그랬나. 아니 근데 담배를 내가 삼키고 뿜었는데 왜 못 핀다는 거지?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삼켰잖아. 뿜었잖아. 기침도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못 핀다는 거야? 참나. 근데 나중에 주연되고 나서 담배 피는 씬이 또 있었어. 내가 감독님 제가
담배를 못 핍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뺍시다.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빼. 그래서 야 위치가 이렇게 다르구나. 네가 지금 데뷔한 지 30년 차야. 30년. 내년 계획은 뭐야? 나 올해가 30주년이고요. 30주년 뭐 또 이게 뭐 팬들이랑 뭐 잠깐 했고 뭐 이제는 요새는 그런 뭐라고 계획이 별로 없어. 그냥 뭐 그때 뭐가 생기면은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대표 그러니까 회사를 하면서 약간 조금 더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 사실은 뭐 계획이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제일 하는 얘기가 그런 건 없고 그냥 뭐가 들어올지 기다린다고, 기대가 된다고. 과연 내년엔 뭐가 들어올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기다리는 재미가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네. 다행히 뭐 3년 만에 지금 하나 하긴 했어. 다행인데 내년에 이제 무빙 이제 시즌 2를 해야 되니까 무빙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원래 원작에는 있지도 않은 캐릭터를 강풀 형이 이제 나를 이제 워낙에 옛날부터 아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태연아 이거 무빙 하는데 너도 나와야지. 그래요? 뭐? 너는 번개야 번개. 너는 전기를 쏜다. 그래? 와 좋다. 근데 미안한데 정전기 정도의 수준인데. 에이씨. 그래요 뭐 좋지 뭐. 그런 히어로물에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너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엔딩 뭐라? 공식 질문. 네. 마지막 네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건 뭐야? 챗GPT가 없는데? 챗GPT가 없는데 나. 나 되게 불안했단 말이야. 없을 것 같았거든. 사실 나 인스타도 없어요. 챗GPT도 없는데? 그게 마지막 질문이야? 그럼 네이버의 마지막 질문은 뭐야? 네이버? 네이버 마지막.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본 네이버도 최근 검색어 차태현인데. 저기 유튜브 검색어는 요정재용. 멜론에는 진짜 뻥안 치고 저기야 혼자였다 그거랑 요번에 우발라에 자꾸 뭐 내 눈물 모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 눈물 모아. 어디 부분 부르기로 했어? 너 일로 와봐. 불빛이 꺼지. 나 이 쌉인데 이거? 그대였는데 망했는데? 야 최악이야. 미미 잊혀지지 않는 물은 너 이래야지. 키를 많이 낮췄네. 아니 상관없어. 하나.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야 쉽지 않은데. 웃긴 거 다음 현무야. 언젠가 야, 낮춰. 오겠죠 내게로. 예스. 그래도 기분은 좋네. 싸비를 주네. 어이 뭐야 가수 다 있는데 나를 재밌으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너 퇴근길 찍는 거야? 안녕. 나는 뭐 그거 같이 찍자는 줄 알았어. 아니야 먼저. 바이바이. 알았어. 태연아 나와줘서 고마워. 안녕. 생방에서 보자. 네. 가? 빠이. 내 신발이 이건가? 이거 신발 주인 없죠? 그 맞아. 제대로 저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 오른쪽.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갈게요. 태연아 안녕. 가 고마워.